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여기 숫자 1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주시는 동안 이제 진행할 텐데요. 저는 오늘 유튜브 강의 맡게 된 유튜브 랩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현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1 적어주시면 바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공적인 유튜브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강의에 섰습니다. 네, 전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 팀원으로 이제 2명에서 유튜브에 관련된 전문 지식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시작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현재 이제 구독자는 13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교육 채널 중에서는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유튜브에 필요한 지식들을 좀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책 같은 것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출강도 많이 했고요. 네,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포라디오 무일남이란 채널도 하면서 교육 채널과 동시에 이제 좀 가십성 채널도 같이 좀 키우고 있는데 이 채널도 해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랩이랑 여기 보여드리는 공포라디오 무일남 같은 이런 좀 흥미성 채널을 키웠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퀴즈하고 Q&A 시간이 있는데 그 Q&A 시간이나 퀴즈 시간 때 그 정답이나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또 상품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혼선이 생겨서 조금 대기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그 채팅이 지금 안 달리실 텐데요. 그 아마 담당자분들께서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그 채팅 이제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수업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을 지금 못 하시겠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도 유튜브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 주변에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잘 됐다는 케이스들보다는 좀 안 됐거나 금방 접었다라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금방 떠나게 되는지 결론적으로 유튜브가 왜 잘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왜 유튜브가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좀 금방 접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만 일단 해주시고요. 이건 상품이랑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좀 괜찮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꿀떡님께서 이제 노력이 없어서라고 하셨고 노력.
맞아요. 노력도 중요하죠, 그죠? 네. 다른 분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시면 좀 더 재밌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시면 좀 더 재밌게 수업이 네, 꿀떡님 또 답변하셨네요. 시간.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네, 그럼 좀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다른 영상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이용률과 어느 정도의 그 시장 보유율 등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하시던 간에 봐줄 사람이 가장 많은 채널이다, 가장 많은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규정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잘된 분들보다는 좀 안 된 분들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이 지표입니다.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작함에 있어서 콘텐츠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네, 팩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잘 되어 있는 유튜버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진 않습니다. 대신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특정 소재를 녹여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월요일엔 이렇게 먹방을 하고 화요일엔 게임 같은 걸 하고 또 다른 날짜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콘텐츠들을 많이 하는 채널들은 대부분 실패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보는 유명한 유튜버는 모든 콘텐츠를 다 해도 잘 보던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런 콘텐츠들은 일단 구독자가 높으면서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제 콘텐츠의 단계보다 캐릭터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아주 좋은 분들, 캐릭터가 이미 연예인 정도의 그런 셀럽처럼 된 그런 채널들에서는 뭐 이렇게 콘텐츠가 다양해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채널에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담기게 되면 좀 타겟층이라는 게 안 잡히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든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내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한두 가지가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한두 가지가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설비가 약간 잠깐 대기가 있어가지고 좀 딜레이 됐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채팅 그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되셔도 이제 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지금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아이디 욜루션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욜루션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채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던 걸 계속 말해보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가 혼재되어 있는 채널들은 좀 성공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명한 뭐 감스트림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본인만의 컨텐츠 테마가 존재했고 그 후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팬덤을 보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탑 크리에이터를 따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한번 보세요. 제가 채널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저는 채널을 2개 하고 있죠. 이 채널 같은 경우 유튜브 랩이라고 하죠. 유튜브 랩 채널 같은 경우에 핵심 컨텐츠는 교육입니다. 네, 유튜브에 대한 튜토리얼이죠. 유튜브 교육이 40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교육 외적인 컨텐츠는 이 채널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게임을 한다라든지 여기서 뭐 먹방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유튜브에 관련된 제작 기술 알려주는 채널이고요. 두 번째, 무서운 이야기 읽어주는 남자 공포라디오 무일랑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공포죠. 여기는 재밌는 이야기는 없고요. 무조건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무조건 귀신, 뭐
미스테리 이런 것들만 올립니다. 여기다가 제가 유튜브 교육 올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처음에 구독했을 때 그 이유를 잃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를 정말 하실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식당 갔을 때 매일 메뉴가 바뀌는 식당과 내가 갈 때마다 같은 메뉴가 항상 있는 식당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 식당을 더 많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튜브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민성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군요. 저희 시청자가 계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를 좀 드리자면 채널의 확실한 주제를 선정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20명일 때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유튜브에서 뭐 하냐 물어보면 유튜브 교육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구독자 13만 명 넘는 교육 채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컨텐츠를 정의해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두 번째, 유튜브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캐릭터에 대한 고민. 여기서 말씀드리는 캐릭터는 뭐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면모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바뀐다, 구성원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캐릭터라는 것은 내 채널에서 나를 표현해주는 출연자 같은 느낌인데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공통되지 않고 항상 바뀌는 모습이 나온다? 이것도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뭐 의상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간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잘 되는 채널들을 보시면 그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멘트라든지 어떤 특징적인 말투라든지 특징적인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로서 좀 잘 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날은 굉장히 밝은 성격으로 이렇게 텐션 높게 하다가 어떤 날은 좀 많이 어둡게 하다가 어떤 날은 그냥 중간 텐션 유지한다. 이것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어떤 컨셉으로 하는 채널이다라는 것을 기획을 할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꾸준히 채널을 운영해 주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잠깐 잘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 보이는 이 유튜브 랩 같은 경우를 보세요. 유튜브 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뭐 예능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녹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건 의상이었습니다. 의상. 지금 여기 채널아트라는 이 배너에서 이 여성분이랑 이 남자 있죠? 저거든요. 이 둘의 공통점 하나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채팅창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리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채널아트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찾아보세요. 너무 쉽죠? 일단 뭐 사람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아요. 사람이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박사 같으세요? 맞아요. 박사 같은 이유가 있죠. 박사 같은 이유는 우리가 박사님들이 입는 이 흰색 가운, 흰색 옷을 입고 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되고 뭐 유튜브 랩이라는 이름 자체가 연구소란 뜻이기 때문에 그 연구원의 컨셉을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 브랜딩이 아주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초반부터 아주 큰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옷으로 어느 정도의 이목을 끌고 거기에 맞춰서 양질의 컨텐츠들을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캐릭터 브랜딩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맞는 의상 혹은 모습 혹은 말투 이런 것들을 하나 구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도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대치는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연구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 로고도 이렇게 플라스크, 연구소에서 쓰는 그 실험용 플라스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와 채널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그 공통점들이 부합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서운 이야기 읽어주는 남자 제 채널이죠. 이 채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채널 아트에도 저승사자가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이 프로필 사진에도 저승사자가 있죠. 그리고 영상을 또 틀어보면 이렇게 저승사자가 읽어주는 느낌으로 콘텐츠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제가 더빙을 하는데 이건 얼굴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캐릭터를 그려 넣어가지고 마스코트적인 느낌으로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얼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채널의 상징물로 쓸 수 있을 만한 의상이나 뭐 말투나 직접적인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두시면 조금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시면서 구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정말 잡혀있지 않은 채널들은 좀 해를 거듭한다고 해도 성장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좀 컨텐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정의하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캐릭터라는 것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좀 안 좋죠. 애초에 팀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등장하는 채널엔 가급적 초창기에는 다른 친구나 우리 채널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꾸준하지 않은 업로드 주기, 이런 것들이 정말 실패하시는 분들의 많은 원인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해가지고 저희 수강생이 거의 한 5만 명 정도 돼요. 실제로 제가 가리킨 분들,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시켜드린 분들이 5만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유튜브를 정말 직업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한 1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만 명이 배웠는데 왜 100명만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룹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읽죠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5만 명이나 저희 수업을 들었지만 유튜브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직업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100분 정도가 조금 안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도 받아가시고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거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리플링 같은 경우는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거나 유튜브 말고 다른 본업이 있고 사이드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좀 날카롭게 이렇게 팩트를 집어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말도 맞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100분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수익 창출 됐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수익 창출 단계 전에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일단 수업을 듣고 혹은 저희 채널을 보고 상담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저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제 채널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요? 제 영상 피드백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뭐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거의 한 99% 정도가 영상이 10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이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10개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잘 보세요. 뭐 저 말고 더 잘 되신 분도 많겠죠. 저 말고 훨씬 잘 되신 분도 훨씬 많은데, 그래요. 뭐 제 카테고리인 공포 라디오로 보겠습니다. 공포 라디오 같은 걸 보면은 제일 이제 좀 탑으로 달리시는 분은 공포 라디오 왓썸님 같은 분이 있고요. 영상이 3,299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비 공포 라디오, 요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상을 좀 지우셨는데도 284개가 있네요. 그래서 구독자가 8만 명 정도 달성했습니다. 공포 라디오 무일란 볼까요? 네, 공포 라디오 무일란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7,400명이네요. 근데 영상은 총 46개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기간도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고인물이라고 하거나 좀 고수라고 하거나 이런 유튜버분들의 특징을 보면 개수가 적진 않아요. 정말 그만큼 이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가지고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좀 잘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영상이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한 20개? 요 정도 해요. 근데 20개가 뭐 한두 달 사이에 20개 올린 게 아니라 한 반년? 혹은 뭐 1년? 이 정도 됐는데 20개 올리고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에 한 20개, 30개 정도 올리면 채널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두리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 시간 채우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시청 시간 채우기가 어렵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청 시간인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의 수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아닌데, 크리에이터는 영상 찍는 것을 거듭하면서 성장합니다. 그 성장을 하면서 내가 찍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그걸 토대로 우리 시청자들이 또 구독을 하고 또 추천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상 활동 자체의 빈도가 굉장히 적은 분들의 성장률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 싶을 때만 올리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좀 시작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정도 목표를 두고 한 100개 정도를 무조건 올려보겠다, 일주일에 2개 해가지고 100개 정도를 맞춰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올리고 싶을 때만 좀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시작하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신 분들보다는 정말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되신 분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 로고를 오른쪽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시크릿 창 링크 열기가 있습니다. 시크릿 창 링크 열기를 딱 띄워주시면 이렇게 제가 검색도 하지 않았고 제가 로그인도 하지 않은 유튜브를 띄울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그냥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을 띄워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유튜브가 판단하는 그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귀신 이야기 이런 거 해볼게요. 잠시만요. 왜 안 넘어?
네, 지금 채팅 참여하실 분들은 욜루션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채팅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더 수업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크릿 창을 띄워드렸잖아요. 여기 시크릿 창에서 내가 검색해보고 싶은 거 하나 검색해보는 거예요. 저는 귀신 이야기라고 할게요. 귀신 이야기라고 치니까 여기 광고를 제외하고 1등에 코비의 TV가 뜨고요. 두 번째 공포라디오 무일남이 뜨네요. 아시겠죠? 이 공포라디오 무일남이 1등은 아니지만 좀 상위 노출이 되죠. 왜 지금 이 귀신 이야기로 검색했을 때 공포라디오 무일남의 영상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의견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포라디오 무일남이 위쪽에 뜨는 걸까요? 조회수 높죠. 조회수 20만 회니까 나쁘지 않은데 조회수는 정답은 아니에요. 약간 간접적이죠. 조회수가 높아서 위에 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높아야 우리 영상이 위에 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요 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요 수는 그냥 기분이에요. 좋아요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고 싫어요 많이 달리면 기분이 안 좋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크게 유튜브에 관련된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 맞아요. 꿀떡님. 시청 시간. 맞아요. 시청 시간이 높기 때문이에요. 시청 시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귀신 이야기라는 키워드 중에서 공포라디오 무일남이 뜨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자가 적어도 뭐 조회수가 좀 낮아도 시청 시간 자체가 좀 잘 나온다면 추천이 돼가지고 채널이 위쪽으로 뜰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일단 시청 시간이 잘 나오게 하려면 콘텐츠가 재밌어야 돼요, 맞죠? 콘텐츠가 재밌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죠. 재밌는 건 기본인데 그러면 시청 시간이 많은 채널의 특징은 영상이 적은 채널일까요? 영상이 좀 많은 채널일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 시간이 잘 나오는 채널의 특징은 영상의 수가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는 채널일까요? 아니면 내가 올리고 싶을 때 가끔 올리는 채널일까요?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상이 많은 채널이죠.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버 중에 영상 적은 유튜버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영상 수가 그 운영한 수에 비해서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내 채널이 위쪽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OBS라고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면 꼭 쓰시는 프로그램인데요.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 지금 저도 라이브 한다고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제 영상이 두 번째로 뜨네요. 맞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콘텐츠를 잘 만들기도 했겠지만 영상의 개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영상들도 안정적으로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추천이 돼서 이 영상이 좀 위쪽으로 뜬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의 상단 노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청 시간인데 이 시청 시간을 안정적으로 일반인들이 확보하려면 컨텐츠의 개수를 좀 안정적으로 수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채널을 어떻게든 계속 알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랩 채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약간은 성장이 좀 줄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2019년까지는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좀 더 바빠지면서 혹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영상을 좀 많이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추천도 많이 안 되고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뭐 OBS나 뭐 채널 만들기 이런 것 때문에는 제가 영상이 가장 위쪽에 떴는데 요즘은 좀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채널도 영상 올리지 않으면 좀 안 될 수가 있지만
일단 시작하시는 채널들은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업로드 하시는 걸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게 초반 1년이 정말 중요해요. 그 습관 잡는 1년이. 그래서 정기적인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채널의 안정성을 한번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H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채널의 그 성장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 컨텐츠 법칙 중에 하나인데 헬프, 허브, 히어로라는 컨텐츠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 헬프 컨텐츠라는 건 여러분들의 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컨텐츠를 추가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이 그거예요. 유튜브 랩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유튜브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중에 정말 내 채널을 알리고 싶은 주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교육이라는 큰 범주 말고 그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내 채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정하는 컨텐츠인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헬프 컨텐츠, 처음에 시작하는 컨텐츠 계열로 유튜브 채널 기획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채널을 구축하려는 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그 기획에 대한 컨텐츠만 계속 올려주시게 되면 유튜브 채널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주는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헬프 컨텐츠를 통해서 유튜브 랩은 유튜브 기획을 위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허브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 이 허브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추가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이 허브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동그란 바퀴가 있으면 그 중간에 바퀴가 굴러가게 해주는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을 말하는데, 그 축을 토대로 컨텐츠를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컨텐츠에 있었던 그 헬프 컨텐츠 중에 하나인 기획을 허브 쪽으로 넣어주고 새로운 헬프 컨텐츠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타겟층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기획을 했으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한 컨텐츠를 헬프 컨텐츠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기획 컨텐츠도 꾸준히 올리면서 동시에 틈이 나는 동안에 이제 헬프 컨텐츠인 유튜브 촬영, 편집 이런 것들을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조금 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선순환되면서 여러 가지 타겟층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유튜브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버리게 되면 좀 채널 자체가 중구난방이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나 뭐 먹방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모든 걸 처음부터 풀지 말고 특정 주제가 있습니다. 대주제가 있으면 소주제가 있죠. 그 소주제 중에 하나 정도를 정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헬프 허브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히어로라는 게 있어요. 히어로. 이 히어로는 내가 가진 주제 중에서 가장 핫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핫한 컨텐츠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시기, 뭐 상황, 뭐 어떤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생되죠. 그래서 기획이라기보다는 약간 예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먹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먹방에서 먹방 하는데 뭐 아주 잘생긴 아이돌이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 때 먹방 유튜버들이 그 음식을 꼭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 때 올렸던 그 영상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현상들이 가끔씩 있죠. 그게 성공됐을 때 그걸 히어로 컨텐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언제 핫하고 언제 어떤 사건이 있고 내가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그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컨텐츠 올려주면 채널 성장이 한 번에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랩 같은 경우도 뭐 교육이라서 아주 크진 않은데, 잘 보세요. 네, 여기 지금 요 줄 보이죠? 여기 이 줄 있죠, 이 줄? 이 줄 중에서 이 영상 하나만 조회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저희는 교육이라서 막 엄청나게 월등하게 높진 않지만 거의 뭐 1만대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얘만 14만 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히어로 콘텐츠라고 예측을 하고 만든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한 1만 정도 나왔지만 얘는 14만 정도가 나왔죠. 이 14만 정도가 나왔는데 이 영상의 특징을 보면 이래요. 제목은 유튜브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시작에 대한 영상 올리는 시점이 2019년 1월이네요. 1월에 올린 이유는 한국인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제 컨텐츠에서 노릴 수 있는 히어로 중에 유일한 그런 타겟책이었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검색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분석했을 때 대부분 그렇죠.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래놓고 1월 좀 지나가면은 접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장 같은 거를 끊어놓고 1월에서 좀 2월쯤 되면 또 접습니다. 대신 1월 초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런 맥락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월 7일에 이 영상 올렸더니 올린 당일날 조회수가 2만 3만 정도가 나왔고 이걸 올렸던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희는 뭐 일주일에 막 2,000명씩 이렇게 늘었었는데 이거 올렸을 때는 10,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지고 그때 5만에서 6만까지 한 번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언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하시게 되면 네, 그냥 잘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도 올렸어요. 유튜브 절대 안 망하는 방법 4가지 했는데 이것도 조회수가 12만에 나오면서 이 당시에 구독자가 좀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교육 말고 예능이나 이런 분들은 이 히어로 콘텐츠가 성공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보시다가 몇 달 전만 해도 구독자가 한 3, 4만이었는데 갑자기 막 40만 돼 있는 채널들 있죠. 그런 채널들은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성공시킨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건 여러분들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먹방을 하신다면 먹방과 관련된 예능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될 거고 뭐 인터뷰를 하신다면 인터뷰와 관련된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셔야 될 거고 저처럼 교육을 하신다면 교육에 대한 흐름을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실패하진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잠깐 설비 좀 만질게요. 네, 여러분 지금 설비를 좀 만졌는데 지금 소리 좀 작으세요? 혹시 소리 작으면 숫자 1 좀 적어주시면 좀 만지겠습니다. 소리를.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채팅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채팅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욜루션 채널 들어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얼굴 누르셔도 프로필 누르셔도 가능하니까 욜루션 오셔가지고 같이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6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채팅이 많이 없네요. 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커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문제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욜루션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유튜버들의 특징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일단 캐릭터가 명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가 명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콘텐츠, 자신만의 정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요거 부인 못합니다.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죠.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살다 보면 당연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뭐 살 빼려면 덜 먹어야 될 거고 뭐 안 피곤하려면 일찍 자야 될 거고 영상 많이 올려야 또 잘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세 가지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우고 계세요. 캐릭터 구축하고 콘텐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올리기. 일주일에 하나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같은 요일에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니까 좀 바빠서 일주일에 두세 개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말 같은 요일에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정기적인 컨텐츠는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업으로서 혹은 유튜브를 좀 잘하고 싶을 때 목표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아요. 목표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잡아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소재를 정할 수가 있죠. 소재. 이 소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잠시만요. 소재는 이런 거죠. 유튜브 랩이라고 했을 때 채널 이름 말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구독자가 적을 때도 그냥 교육, 유튜브 교육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소재는 유튜브 교육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재, 여러분들 컨텐츠의 소재를 먼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랑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남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난 3초 안에 내가 어떤 채널을 하는지 말할 수 있는가 이 정도의 지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공포 채널 하나, 교육 채널 하나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땡땡 채널을 합니다 라는 것 정도를 말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건 뭐 저를 위한 비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조금 이루고 싶은 거 혹은 내가 대외적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 이런 거였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보라는 게 좀 수도권 위주로 많았습니다. 좀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특히나 유튜브 교육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교육을 하지 않았고 영상을 그냥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 교육을 많이 해서 좀 되게 틀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그 당시에도 좀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의 그 플랫폼적인 특성들을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지방과 수도권 상관없이 유튜브로 무료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전국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잘 되신 분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채널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목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슬로건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정도. 그리고 이제 기획 의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왜 이걸 하느냐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명세가 좀 필요했습니다. 유명세.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지식 전달을 제대로 해서 우리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을 늘리고 그걸 토대로 또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고 나서와 안 하고 나서의 수익률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전보다 유튜브를 하고 나서의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제 스펙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이상의 그런 성과들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이 기획 의도 중에 제 마지막 기획 의도는 포트폴리오였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생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학을 가거나 뭐 직업을 택하거나 할 때 유튜브가 이젠 정말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단순히 뭐 영어 점수 몇 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경험과 유튜브 채널에 대한 기록물이 남아 있다면 취업이나 학교 면접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준비하다가 취업이 되신 분도 많고 유튜브 채널을 보고 스카웃 되셔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저도 약간 그런
제안들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로 유튜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포트폴리오가 되는 채널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공익적이거나 약간의 지식을 함량하고 있거나 이런 컨텐츠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컨텐츠를 한다면 이 기획 의도 중에서 포트폴리오로 조금 더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획 의도에서 내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를 정립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랑 얼만큼 연관성 있는 소주제인가? 그렇죠. 교육에서 내려오는 소주제. 제가 유튜브 교육이라고 했는데 유튜브 교육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제작, 유튜브 영상 기획, 그리고 유튜브 디자인, 뭐 유튜브 채널 운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느냐? 나는 교육인데 갑자기 먹방 하시면 안 돼요. 맞죠? 교육에서 안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표를 계속 살피면서 추가해 나가는 게 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나만의 차별화된 세부 주제는 있는가라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하면 유튜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뭐 ASMR 하시는 분들도 먹방 하시는 분들도 다른 유튜버랑은 약간 다른 모습을 표방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모방은 초반에 들어가겠지만 그 모방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재구축하는 거 요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다른 거 말고 공포라디오 무일남 보여드릴게요. 이 공포라디오 무일남도 처음엔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나와가지고 더빙을 해줬어요. 자막도 없었고 지금 더빙 안 들려드릴게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끝났는데 이제 흐름 자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진 한 장만 얹어 놓고 하는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 작가님하고 협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재더빙과 편집과 이런 그림 등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컷마다 그림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목소리도 넣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무섭게 생동감 있게끔 컨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좀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 컨텐츠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완벽하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느낌이 다를 수 있게끔 제작을 해주시게 되면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된 세부 주제, 나와 동종 컨텐츠를 하는 분들보다 내가 나은 게 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주제에서 타겟이 좋아할 만한 주제인가 요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타겟이라는 건 내 채널을 봐줄 고객입니다. 그 고객을 좁게 면밀하게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겟은 무조건 좁은 게 좋아요. 그냥 뭐 음악을 하신다고 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타겟이 아니라 음악 중에도 어떤 장르와 어떤 느낌의 멜로디를 좋아하고 뭐 음악을 어떤 자세로 듣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타겟.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니까 뭐 교육 들으려는 사람 이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직업을 얻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에 살고 그리고 나이는 이제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청년, 그 다음에 21시에서 24시 사이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듣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 요 정도로 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채널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타겟층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들이 꼭 짜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타겟이 없는 뭐 사업, 타겟이 없는 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크게 못 가요. 정말 중요한 게 타겟입니다. 누가 내 영상을 봐줄 것인가.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 친구를 재밌게 해주려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여러분들과 뭐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재밌게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타겟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컨셉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영상 자체를 찍을 때 좀 진지한 분위기보다는 약간 밝은 게 나을 것이고 반말보다는 높임말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이고, 그리고 영상의 흐름 자체는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자체의 그 느낌, 영상 자체의 그 컨텐츠에 대한 느낌은 가볍게 전문가답게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식 정도, 여러분들의 가진 역량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컨셉을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촬영 방법이죠. 촬영 방법 중에 하나가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보고 하는 이렇게 마주보기형 촬영이 있습니다. 이 마주보기형 촬영은 먹방이든 뭐 교육이든 리뷰든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에 다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촬영을 하죠. 그래서 1인 미디어에 가장 적합화된 그런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위에서 밑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손만 보여주면서 요리 장면을 찍는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전달한다라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건 이제 방식을 친절하게 전달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성을 주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보성 컨텐츠가 주로 이루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검색이 계속 되겠죠. 여러분들이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를 한번 제작해가지고 다음에 또 검색해가지고 보듯이 그렇잖아요. 뭐 김치찌개 끓여보고 나서 다시 한번 검색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검색이 되죠. 그리고 얼굴 나오기 싫은 분들은 손만 나오는 거 혹은 이렇게 화면만 나오는 거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손만 나오거나 뭔가 얼굴이 안 나오면서 목소리도 없다 이럴 때는 좀 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막을 정말 잘 쓰거나 아니면 영상 자체를 정말 퀄리티 좋게 찍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 신뢰성을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이나 퀄리티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면 보이죠? 이 그림들 얼굴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림 같은 걸 채워 넣어서 좀 더 떨어진 신뢰성을 쌓는 거예요.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만만하게 보실 수 있는 일상 기록 브이로그입니다. 이 브이로그 형식은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꺼내 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거 찍는 형태인데 대부분 브이로그 유튜버 분들 중에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찍지 않습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찍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브이로그 영상 같은 경우는 지루하지 않은 영상이 돼야 돼요. 당연히 일상이라는 그 아주 지루한 소재에서 그들만의 특이점을 찾습니다. 그걸 잘하는 분들이 브이로그 유튜버로 성공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재를 일상이라는 그 작은 범주에 넣어야 돼요. 단순히 뭐 여러분들 밥 먹거나 학교 가거나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 남들과 약간은 다른 그 특별함을 잠깐 녹일 수 있는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영상들에서 이렇게 경찰하고 이렇게 남자 한 명이 찍혔죠. 이런 초상권 문제도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영상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찍었는데 영상에 나오면 안 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매력적인 내용 확보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가는 거 찍는 거 아니라 학교에서 좀 특이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녹일 수 있는 스토리 그런 것들을 녹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학교 다니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취미라든지 특이한 취미라든지 혹은 뭐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영상들을 많이 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캐릭터가 아주 중요하죠. 캐릭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 반, 캐릭터 반 이것보다는 약간 캐릭터가 조금 더 매력적인 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매력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뭐 정말 잘생기고 이쁘다 이것도 캐릭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언변이나 멘트나 뭐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상 여러 가지의 지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을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카메라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스마트폰. 뭐 지금 학생 신분이니까 굳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뭐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 스마트폰 카메라 좋습니다. 정말 밝은 안경에서 찍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용을 하시되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막 2, 3만 원짜리 저렴한 핀 마이크나 샷건 마이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걔들을 구매를 해서 스마트폰에 부착을 해가지고
소리 잘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가 카메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잘못 찍으면 그냥 그것만 따로 찍어가지고 덮으면 되는데 소리가 뭔가 잘못 따지면 영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조금 부담되더라도 한 2, 3만 원짜리 혹은 5만 원짜리 사가지고 부착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분위기 있고 괜찮게 찍고 싶은 실내 촬영을 하고 싶다면은 조명 같은 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조명도 비싸죠. 비싸니까 LED로 된 여러분들 그 스탠드 같은 것들 집에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 뭐 환경이 지금 안 되는데 다 구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활용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각대 같은 것들도 적당한 높이가 되는 것들 구매하셔가지고 뭐 다이소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지하철역에 파는 거 사셔도 되고 그냥 비용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사셔가지고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는 그냥 필수 사항이고 저장 매체는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집 자체가 괜찮다면 그냥 찍으시고 만약에 좀 별로다 그러면 뭐 네이버 같은 곳에서 배경지를 사면 뭐 몇천 원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경지를 벽에 붙여서 그걸 배경으로 써가지고 찍는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유튜브 이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성년자라서 안 될 거예요. 미성년자라서 아마 부모님 아이디로 대신 부모님에게 허락받아가지고 부모님 통장으로 받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돈을 번다면. 근데 결국 유튜브 수익은 별거 없어요. 유튜브 수익은 이 광고주 그리고 시청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3명이 이렇게 상생 구조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 광고주가 유튜브에다가 이게 광고를 넣습니다. 광고 입찰을 넣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주고 그럼 이제 우리 유튜브가 우리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그 수익 창출 조건이 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에다가 광고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딱 틀면은 광고가 나오죠. 그 영상이 유튜브가 이제 광고주한테 받은 광고를 우리 크리에이터들에게 넣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여러분은 시청자가 되겠죠. 그 시청자들이 광고를 넘기지 않고 끝까지 딱 보고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올린 그 영상들을 좀 오랫동안 봐주시게 되면 수익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그거예요. 광고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정말 인기 많고 구독자 많고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팬층이 많죠. 팬층이 아무래도 뭐 몇백만 명까지 가면은 팬층이 많기 때문에 그 광고를 넘기시는 확률보다는 안 넘기시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벌리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 자체는 이렇게 3명이 상생되는 구조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이거예요. 크리에이터, 우리 같은 유튜버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유튜브는 그 우리가 제공한 영상에다가 광고를 붙여가지고 광고 수익을 창출시킨 다음에 거기서 3대 7 혹은 4대 6 이런 식으로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 광고 수익을 나눠서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자체 수익으로 돈 버는 분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촉진시켜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처럼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원래 가수인데 뭐 공연을 더 뛴다라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자체 수익을 너무 기대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타가 났는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첫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파트너니까 돈 벌게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서 수익이 되는 유튜버가 되게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되려면은 아주 옛날에는 조회수가 1만 건만 되면 됐었어요. 그냥 채널 자체의 조회수가 영상이 1개든 100개든 조회수가 1만이 되면 수익 창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구독자 수 1000명이 필수입니다. 구독자 수 1000명 필수. 그리고 또는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12달 동안 채널을 시작한 지 12달 안에 구독 시간 아니고요.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모아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1,000명 꼭 모으고 12달 동안 12달 안에 시청 시간을 4,000시간을 꼭 모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등록한 여러분들 주소로 구글에서 편지를 보내줘요. 이메일이 아니라 진짜 종이 편지가 오거든요. 그 종이 편지를 딱 뜯어가지고 그 구글 애드센스에다가 거기 적혀있는 숫자를 딱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의 통장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등록시킨 시점에서 이제 매달 돈이 정산돼가지고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돈을 번 만큼.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유튜버들이 돈을 벌고 있고요.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 PC 광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뛸 수 없는 광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초짜리 되는 뭐 틱톡이나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범퍼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카드. 스폰서 카드는 잘 안 써요, 근데 여기까지가 유튜브 자체적으로 버는 수익이고, 그 다음은 이거예요. 광고 수익 외적으로 버는 촉진 수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그냥 조회수 수익으로 버시는 분보다는 그렇지 않고 다른 확장적인 수익, 그러니까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걸로 버시는 분 더 많다고. 그래서 외적인 수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MCN이라는 거죠. MCN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다이아 TV, 트레저 헌터, 뭐 샌드박스, 비디오 빌리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MCN 있으신가요? 네, 채팅 더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욜루션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어쨌든 MCN이라는 게 있는데 이 MCN은 정확하게 이게 정립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연예인 기획사랑 비슷한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MCN이라는 소속사 같은 곳에 여러 유튜버들을 소속시켜 놓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들에게 또 약간의 수익 배분을 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MCN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같은 걸 지원하는 MCN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광고 영업만 해주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광고는 예를 들어서 이 일반적인 크리에이터가 뭐 삼성이나 LG 스마트폰 광고를 못 달 수도 있잖아요. 브랜디드 컨텐츠 그런 것들을 못 할 때 MCN이 그 광고를 대신 물어와줘 가지고 크리에이터랑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좀 큰 돈을 제시를 하겠죠. 그 큰 돈을 제시하고 거기서 번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떼가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소속사 혹은 크리에이터 광고 대행 해줘가지고 매칭시켜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CN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익 분배형으로 여러 가지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이게 MCN에 들어가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더 전이 더 행복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유명한 MCN들 혹은 좀 탄탄한 MCN에 들어가면 혜택 같은 걸 많이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뭐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넘어야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밀었을 때 성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료 PPL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유튜버 분들이 가장 많이 이걸로 수익 창출하시는데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광고는 영상을 봐서 나오는 광고였고 이번엔 특정 기업이나 회사가 우리 크리에이터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광고 좀 찍어서 영상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PPL 같은 경우는 이런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생수병을 말없이 먹거나 아니면 그냥 배치해 두는 형태 이런 것들을 간접 광고 PPL이라고 하고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는 제가 이 블랙보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특성과 여러 가지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콘텐츠에 녹여내는 그런 영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그 간접 직접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얼마 전에 그 뒷광고 사건 터졌죠. 뒷광고 사건.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인 거 속이고 하다가 좀 걸려가지고 많이 욕먹은 사건. 그 사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료 광고 포함을 안 해가지고 터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모두가 법적 준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법이라는 걸 좀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알려야 되고 어떻게 언급해야 되고 어떤 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가지고 제작해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게 유튜버들이 지금 버는 수익 중에 가장 큰 수익이 아마 브랜디드 컨텐츠일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디드 컨텐츠는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고 컨텐츠 내용 자체가 탄탄하고 타겟층이 명확하게 돼 있는 채널들은 돈을 많이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랩 같은 경우도 교육으로 잡혀 있지만 네이버라든지 삼성이나 LG 이런 곳에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꽤 비싼 금액을 받고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뭐 작아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컨텐츠가 누구를 위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탄탄해질 수 있는지 요것 정도를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컨텐츠가 되겠죠. 네, 뭐 나머지로 이런 거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수익도 있는데 유튜브를 그냥 넷플릭스처럼 돈 주고 구독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인데 한 8,000원 정도 하죠. 그걸로 보시는 분들의 혜택은 이거죠. 영상을 볼 때 광고가 재생이 안 된다. 그럼 바로 영상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리미엄에서 구독했던 그 수수료가 유튜버에게 일부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돼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그 다음에 슈퍼챗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슈퍼챗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쏘실 수 있는데 라이브 중에 마음에 든다, 뭔가 좋은 내용이 있다 이러면 후원을 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치면은 그냥 별풍선 같은 느낌이죠. 그것도 유튜브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VIP 같은 경우는 구독자 3만 명이 넘었을 때 우리 채널을 따로 유료 구독할 수 있는 구독자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들만 볼 수 있는 영상을 올린다, 혹은 라이브 채널에서 그들만의 배지 같은 걸 줘가지고 VIP인 걸 알려준다라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대신 이제 저희는 월 정기적으로 이 구독자들한테 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수익을 통해서 유튜버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수익성이 높은 채널이 되려면,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돼서 유튜버로서 직업 활동을 하려면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의 그 참여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영상을 들어왔던 사람이 끝까지 봐주는 게 중요하죠. 끝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래 보는 사람이 많은 채널이 건강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 시청 시간 요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자체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 조건 달성을 하려고 막 구독자 1000명 모으려고 맛구독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여러 사람들끼리 막 구독 서로 해주기,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적발이 돼요. 구글이 기신같이 알아내가지고 맛구독한 채널들은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구독자 다 빠지게 되고 약간 차단당할 수도 있고 뭐 스팸 그런 쪽의 채널로 분류가 돼서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여러분들 역량을 믿고 컨텐츠를 꾸준하게 한번 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퀴즈하고 Q&A,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걸 토대로 한번 진행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피디하게 질문 주시고 또 제가 퀴즈 내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 퀴즈랑 Q&A에는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품 뭐죠? 상품 기프트콘 한 5,000원 가량 아, 상당히 네, 상품은 몇 개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10개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상품 한 10개쯤 준비되어 있는데 뭐 제 수업엔 한 7개 정도 풀게요. 그죠? 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잘 해주시고요. 퀴즈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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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이제 Q&A 하고 이제 그 퀴즈 할 건데 기프티콘 드릴 건데 지금 채팅창에 너무 없어요 사람이. 이거 좀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만 채팅창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욜루션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선물도 받아가고 더 재밌어질 겁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저희가 진행할게요. 있는 거 알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욜루션 채널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본인 아이디 로그인 하셔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같이 참여합시다. 네. 문상 아니고 기프티콘이라네요. 여러분들 뭐 바꿔서 뭐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거래요. 네. 1분만 더. 네, 1분만 더 기다릴게요. 네. 많이 들어와 주시면은 안녕하세요 이현미님. 찾아오느라 좀 헤맸죠. 괜찮아요.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 욜루션 들어오시면 우리 퀴즈와 Q&A를 통해서 기프티콘 드립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이제 퀴즈 진행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수업 중에 이거 잘 들으세요라고 했던 대목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쉬운 거부터 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제가 진행했던 건데요. 첫 번째 퀴즈예요. 가장 먼저 답해 주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2등까지. 네? 2등까지 주는 거. 2등까지? 네네. 2등까지 드립니다. 2등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첫 번째 퀴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은 뭐였을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조건이 뭐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답변 2등까지 상품 드립니다. 볼텍채미님 틀렸습니다. 승현 채널님, 네, 여기 승현 채널님하고요. 답변 고마워님이 맞추셨네요. 네, 정답은 구독자 1000명과 12달 안에 시청시간 4000시간 확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정답에 가까웠던 분들은 이제 승현 채널님하고 답변 고마워 채널님입니다. 여기 담당자님 메일 한번 적어주시면. 위에 공지사항에 적어놨어요? 네. 한번 눌러보시면 네. 아. 밑에 CJ. 맞아요. 지금 정답 맞추신 두 분은 여기 위에 공지 댓글 있죠? 공지 댓글에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본인 성함 그리고 아이디 그리고 전화번호, 번호. 네. 휴대폰 번호 적으셔가지고 기프티콘 받을 그 정보를 적어주시기를 바래요. 아쉽죠? 거의 대부분 맞췄지만 약간 수치적인 부분 때문에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퀴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두 개 주네. 네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상위 노출, 그러니까 컨텐츠가 검색됐을 때 좀 위에 뜨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두 명 드릴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잘 되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좀 위에 뜨게 하려면 유튜브 채널에서 뭐가 높아야 된다고 했는데 뭐가 높아야 됐을까요? 예, 꿀떡님 맞추셨고요. 네, 다은 TV 맞추셨네요. 네, 시간 하셨는데 뭐 이것도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꿀떡님하고 다은 TV님 맞췄습니다. 맞아요. 시청 시간 혹은 시청 지속 시간이었죠. 네, 축하드리고요. 꿀떡님하고 다은 TV님도 여기 공지 댓글에 있는 이 이메일로 이름 그리고 아이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기프티콘 쏴드린다고 합니다. 네, 아쉽죠, 여러분? 네, 하나 더 남았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아까보다 퀴즈 하니까 확실히 채팅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이렇게 해주지, 맞죠? 괜찮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는데 성공하는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자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번 말했어요. 아까 수업 열심히 들었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유튜버들은 뭐가
확실했죠? 일단 리안씨 아닌가요? 네, 다른 분들은요. 잠시만 몇 분 더 해주세요. 몇 분 더. 네, 정답은 콘텐츠, 주제, 캐릭터, 끈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들은 정윤강님하고 리안씨님이네요. 그러면 컨셉, 캐릭터, 성실, 그 다음에 캐릭터, 콘텐츠, 끈기 똑같은 말이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윤강님하고 리안씨님한테 마지막 기프티콘, 퀴즈 마지막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 여기 위에 그 채팅창 있죠? 이 채팅창 오셔가지고 공지 확인하시고 여기 이메일 여기다가 이름, 아이디, 그 다음에 기프티콘 받을 전화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Q&A 남았죠? 네네. 네. Q&A 또 질문.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Q&A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 주시면은 그 질문 선정해가지고 뽑히신 분 네 분한테 저희 기프티콘 드립니다. 아직 4개나 남았다는 거죠. 오늘 수업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뭐 다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컨텐츠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물어봐 주시면은 선정해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자세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질문 잘하시는 분들이 더 성공하실 확률이 크니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찐 브래드님 맞죠? 유튜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원래는 강의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발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그냥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큰 성장은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려면 유튜브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료로 풀어서 그걸 토대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게끔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무서운 이야기 채널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더빙이나 이런 연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재능을 받고 그걸 토대로 이제 가장 잘하는 걸 녹여가지고 무서운 이야기 채널을 만들었죠. 네. 그 정도가 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직업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제 잘하는 재능을 좀 더 키우고 싶어서 이런 것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계기로 시작하는지를 잘 생각해 두세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진브레드님한테 또 드리겠습니다. 진브레드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팅창 열으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바보님 안녕하세요. 네, 콘텐츠는 자극적인 게 좋나요? 건전한 게 좋나요? 라고 생각하셨는데 잘 보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윤활유가 될 수가 있고 아주 안 좋은 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텐츠는 자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많다는 거죠. 당장 자극적인 컨텐츠를 해서 돈이 될 수는 있고 유명해질 수는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뭐 좀 중요한 행사 같은 곳에 초청될 때 그럴 때는 건전한 유튜버들밖에 초청을 못 해요. 예, 좀 논란이 있거나 욕을 많이 먹거나 욕을 많이 하거나 이런 유튜버 분들은 국가나 뭐 여러 가지의 큰 행사들 있죠. 그런 데서는 초청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을 위해서도 좀 건전한 컨텐츠를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건전한 컨텐츠 하라고 권장 드리고요. 저는 아마 10대로 돌아가도 그냥 건전한 컨텐츠를 할 것 같아요.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웃긴 컨텐츠라도 뭐 남한테 상처 안 주면서 웃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게임 바보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창 오셔가지고 그 이메일로 그 받으실 번호 그리고 아이디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주세요. 다른 분들 질문 주시면 2분 더 받고 이제 마칠 거예요.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현미님이 하셨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앞으로 내년엔 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유튜브 랩에서 좀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는 위주로 많이 올렸다면 내년에는 뭐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나 뭐 이런 D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사용해 가지고 영상 제작하는 방법, 뭐 실제로 좀 고급 촬영하는 방법 이런 프리미엄 강의를 좀 많이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현미님도 마찬가지로 꺼졌어요? 꺼졌네. 네, 이현미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팅창 거기다가 이메일에다가 이름 그리고 아이디 그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질문을 많이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옵니다. 오늘은 기프티콘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10년 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습관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야 잘 올라가죠? 구독자 수. 구독자 수는요. 사실 복불복이에요. 이게 빠르게 되는 분도 있고 좀 늦은 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좀 꾸준히 하고 컨셉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 보여줄 영상인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독자를 올릴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네. 승현 채널님, 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건데요. 유튜브에 대해서 강의하는 컨텐츠 할 때 어떻게 잘 아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팬분 만난 적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원래 영상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한 2014년도부터인가 독학을 좀 해가지고 영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좀 많이 봤죠. 잘 되는 분들, 그 논란 뭐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재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팬분 만난 적 있나요? 네,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엄청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대여섯 번 정도 만납니다. 네, 네. 승현 채널님 아까 받아가셨죠? 네, 다은TV님 드릴게요. 다은TV님도 마지막 질문하셨으니까 여기 그 이메일 확인하셔가지고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떡TV님 지금 위에 보세요. 여기 지금 그 메시지 하나가 고정돼 있죠. 그 고정을 보시면 공지사항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메일 주소에다가 이름, 아이디, 핸드폰 번호 적어서 메일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동안 여러분들한테 유튜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유익했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게 직업이 돼요. 유튜브가 요즘은 그냥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뭐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이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셔도 좋고 안 가셔도 좋고 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신 분들도 유튜버가 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에 그냥 한정 짓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걸 다 해보면서 미래를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1시간 반 동안 잘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맡았던 저는 박현우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